박나래를 둘러싼 주사이모 논란은 특정 개인의 일탈이나 해프닝 차원을 넘어 연예산업 전반과 방송 제작 시스템, 의료윤리, 그리고 공적 신뢰의 문제로까지 확산되며 파장을 키워왔다. 이 과정에서 논란의 불씨는 결국 전현무에게까지 옮겨붙었고, 그 연결고리는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 노출된 한 장면이었다. 당시에는 그저 스쳐 지나간 방송화면으로 소비됐던 장면이었지만 박나래 사건이 불거진 이후 맥락 속에서 재조명되면서 전혀 다른 의미를 띠게 됐다. 이처럼 우연처럼 보이는 기록 하나가 시간이 지나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다시 호출되는 현상은 공적 인물의 이미지 관리와 기록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여실히 보여진다. 논란의 핵심은 단순하다. 차량 내부에서 링거를 맞는 장면이 방송을 통해 공개됐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과연 합법적 의료 행위였는가라는 질문이다. 만약 해당 행위가 적법한 의료 절차였다면 문제는 비교적 간단히 정리될 수 있다. 의사의 진단서와 처방 기록을 공개하면 된다. 의료법상 병원은 진료 기록과 처방전을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그 기간은 10년이다. 문제가 된 장면이 촬영된 시점이 2016년 전으로 알려진 만큼 아직 기록이 남아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 기록을 통해 당시 처치가 어떤 의료적 판단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다면 논란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논란이 확산되는 동안 명확한 진단서나 처방전은 제시되지 않았고 대신 여러 설명과 해명이 이어졌다. 의료인을 개인적으로 호출하거나 불법적인 시술을 받은 사실은 없으며 병원에서 정상적인 진료를 받은 뒤 시간적 제약 때문에 이동 중 처치가 마무리되는 과정이 방송에 노출됐다는 입장이다. 이 설명은 겉으로 보면 합리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의문이 적지 않다. 병원에서 시작된 링거 처치를 차량으로 옮겨 계속 진행하는 것이 의료 현장에서 과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관행인지, 그리고 그러한 판단을 감수할 의료인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의료 행위는 편의보다 안전과 책임을 우선한다. 특히 링거 주사와 같은 처치는 감염 위험과 응급 상황 발생 가능성을 동반하기 때문에 의료 환경과 관리가 중요하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의료진은 병원 외부에서의 시술, 특히 이동 중 시술에 극도로 신중하다. 만약 정말로 합법적인 의료 판단하에 이루어진 조치라면 그 판단의 근거와 절차가 문서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기록이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반복되는 해명은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지점에서 박나래 사건과의 연결성이 다시 한번 부각된다. 박나래 측 역시 초기에는 평소 다니던 병원의 의료진에게 왕진을 요청해 링거를 맞았을 뿐이라는 설명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후 해당 인물이 무면허 의료 행위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해명은 신뢰를 잃었다. 이 과정에서 대형 로펌의 변호인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대중은 공식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한 전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전현무 측의 설명 역시 문서적 증거 없이 말로만 반복된다면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또 다른 쟁점은 이 모든 장면이 방송을 통해 여과 없이 공개됐다는 사실이다. 제작진은 해당 장면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을 왜 하지 않았는지 혹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피하기 어렵다. 공중파 방송에서 차량 내 링거 시술 장면이 그대로 송출됐다는 것은 제작 과정에서 법적 윤리적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이는 단순히 한 출연자의 문제가 아니라 방송사 전체의 책임 문제로 확장된다. 실제로 MBC는 그동안 공적 책임과 영향력을 강조해온 방송사인 만큼 이러한 장면의 노출은 더욱 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연예인과 방송 제작진 사이의 관계 역시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 자극적인 장면이 시청률과 화제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검증 없이 사용된다면 그 책임은 결국 시청자에게 돌아온다. 의료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장면조차도 흥미 요소로 소비되는 구조라면 이는 단순한 편집 실수 이상의 문제다. 공적 매체로서 방송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과 윤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된다. 논란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이른바 주사이모 사건은 단순한 링거 시술 문제가 아니라 불법 약물 유통 및 사용 가능성으로까지 시야를 넓히게 만든다. 만약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피로회복 차원의 수액 주사가 아니라 체중 조절이나 컨디션 유지를 위한 특정 약물 투여와 연관돼 있다면 문제의 성격은 전혀 달라진다. 이 경우 의료법뿐 아니라 마약류 관리법, 약사법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이 얽힐 수 있다. 이 맥락에서 키의 이름이 함께 거론된 것도 우연으로 치부하기 어렵다. 키 역시 과거 주사이모와의 관계, 그리고 집에서의 진료 경험을 언급하며 논란의 한 축에 올랐다. 그의 입장문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은 불법 여부에 대한 인식이다. 이러한 시술이 불법인지 몰랐다는 설명은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되기 어렵다.
병원 방문이 어려우면 집으로 와서 시술을 해준다는 이야기가 과연 일반적인 의료 서비스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의료 서비스는 접근성과 편의성을 이유로 무분별하게 확장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특히 유명인과 고액 고객을 상대로 한 불법 시술은 오랜 기간 음성적으로 존재해왔다는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연예인들은 바쁜 일정과 이미지 관리라는 이유로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편법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서 자유롭지 않다. 문제는 이러한 선택이 개인의 영역을 넘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다는 점이다. 전현무 사례 역시 같은 선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가 실제로 합법적인 의료 서비스를 이용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해당 장면이 방송을 통해 공개되며 대중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차 안에서 링거를 맞는 모습이 아무런 문제 없이 소비된다면 시청자는 그것이 가능한 일이라고 오해할 수 있다. 이는 의료 행위의 경계를 흐리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불법 시술에 대한 경각심을 낮출 위험이 있다. 이 때문에 많은 이들은 단순한 해명보다 철저한 검증과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의료기록 보관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은 논란을 더욱 긴급하게 만든다. 기록이 합법적으로 폐기되기 전에 수사가 개시된다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힐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다. 반대로 아무런 조치 없이 시간이 흐른다면 의혹은 진실규명 없이 소문과 불신만 남긴 채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 결국 이 사안은 한 명의 방송인이나 한 프로그램의 존폐 문제를 넘어선다. 연예산업 전반에서 관행처럼 용인되어 온 편법적 행위, 방송사의 책임의식, 의료윤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한꺼번에 시험대에 오른 사건이다. 대중은 더 이상 말로만 반복되는 해명에 쉽게 설득되지 않는다. 객관적 자료와 투명한 공개,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있는 조치가 뒤따를 때 비로소 신뢰회복의 가능성이 열린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감정적 비난이나 일방적 옹호가 아니다. 법과 제도의 기준에 따라 사실을 확인하고 잘못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과정이다. 그 과정에서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혹은 방송사라는 이유로 예외가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주사 의무 논란이 남긴 가장 큰 교훈은 편의와 관행이 법과 윤리를 대신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 사건이 단발성 논란으로 소모되지 않고 보다 건강한 방송 문화와 의료 윤리에 대한 사회적 합의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